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저에게 기쁜 날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책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추천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한테 매우 의미가 깊은 책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뼈덕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해외 책의 판권을 샀는데 바로 제가 처음 판권을 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검토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면 너무 유니크한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죽음과 죽어감에 관한 실질적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책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죽음을 철학적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의학적으로, 의학적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 아니면 어떤 시한부 인생을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바에 대해서 인생 교훈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죽음과 죽어감,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뭐랄까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든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비슷한 책이 없어요. 이 책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책이 좋으니까 다른 출판사와 큰 경쟁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걸? 예, 아무도 도전을 안 하네요. 그래서 아무런 경쟁 없이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저의 안목이 어땠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저의 안목이 맞았습니다. 제가 작년 그 하반기 때 이 판권을 샀는데 2018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에 바로 이 책이 뽑혔습니다. 박수. 저 잘했죠? 예. 근데 뭐 올해의 책이 한 권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서 수십만 종의 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0개를 뽑습니다. 근데 30개 중에 20개가 픽션이에요. 소설류입니다. 그 중에 10개 정도만 노픽션이에요. 근데 그 노픽션 중에 아마 이게 제가 봐기로는 거의 유일한, 아니면 유의한 에세이가 바로 이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비평가들이 뽑은 책, 그것도 2018년도 통틀어서 뽑은 책은 당연히 작품성이 높은 책을 뽑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자랑을 좀만 더 해보자면 그 논픽션 10개 중에 이것만 제가 든 게 아니라 다른 책도 한 권 더 들었습니다. 제가 판권 산 것 중에 10개 중에 2개를 제가 판권을 샀다는 거. 그 책도 잘 번역되면 여러분께 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글빨이 장난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자분이 푸시카트 문학상 출신이에요. 예, 제가 찾아봤더니 매우 권위 있는 그런 상이고요. 푸시카트 문학상은 시, 단편 소설, 에세이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체가 되게 수려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읊어드리면, 이 책은 좀 낭독하는 맛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아름다움, 우리의 고충이 여기에 있다.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원할 수 없어 고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고 산다. 우리는 갖가지 재료로 화려하게 만든 조화보다 시들어 버리는 생활을 좋아하고, 금세 떨어져 발길에 차이고 말 단풍을 일부러 찾아가 구경하며 산기슭 너머로 저물어가는 성향을 넋놓고 바라본다. 금세 사라지고 말 취약성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원서가 이건데요. 원서가 이겁니다. 원서를 제가 다 읽었는데, 읽으면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면 책이 뭐 엄청 어렵진 않은데 번역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되게 또 의학적인 것도 많아가지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학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번역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 박미경 번역가 분이 너무 번역을 잘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번역 맡길 때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니까 정말 베테랑 실력 좋으신 분으로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되게 대형 에이전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잘 번역해 주셔가지고 바로 다음 책 이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게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들켰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프거나 허약하거나 죽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 때로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다. 평안한 죽음을 보면서 위로도 받는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여유로운 순간에 느끼는 호기심일 뿐이다. 나는 진심으로 계속 살고 싶다. 나의 임종 장면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진짜로 죽을 거란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신도 물론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죽는 건 별로 믿기지 않는다. 이 무슨 자가당착에 빠진 소리란 말인가. 하지만 다들 그렇지 않나? 주변 사람이 떠난다고 상상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죽음을 반쯤 부정하면서 살아간다. 물론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니 인간은 참으로 모순된 존재라 아니할 수 없다. 예, 저 이런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이 더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나는 협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전 우주를 상대로 수많은 거래를 시도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다. 이러저러 하게만 된다면 언제든 죽겠습니다. 이러저러 할 땐 언제든 죽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전 우주를 상대로 수많은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는 자기가 믿는 신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짧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저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죽음이 더 두렵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지금 내가 죽는 걸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그런 마음 안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그 두려움을 아주 오래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즉 우리 모두 미래의 시신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 책은 글빨만 좋은 게 아니라요,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데 책의 구조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또 매우 창의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작가의 친구인,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던 그 캐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캐럴과의 에피소드가 이 책 전반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되게 실질적 조언을 되게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하게 해요. 그런데 그 강한 조언 사이에 자기와 캐럴 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나 다시는 그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조언을 실제로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란 거를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에피소드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면 본인은 그거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예, 자신이 캐럴과의 그 관계,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자기 베스트 프렌드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다 여기 목차가 이런 목차가 다 있나요? 목차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위험한 상황, 저항, 좋은 죽음, 의사소통, 마지막 몇 달, 집에서 모신다고, 마지막 몇 주, 마지막 며칠, 마지막 순간, 시신, 애도, 기쁨. 읽어보시면 이 목차가 되게 놀랍습니다.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 제가 죽음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러한 목차를 본 적이 없어요. 목차를. 뭐 다 좋았지만 이 3번 좋은 죽음 편을 읽으면서는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작가의 말이 맞지만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 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4번 의사소통 부분은요, 저 이 책의 거의 그러니까 대미라기보다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자기의 사랑하는 지인이 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시한부였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정말 좀 새로웠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지인이 시한부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과 이 책을 안 읽었으면 되게 실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이 실수인지 자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완전히 그 상황에 있을 때 체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하는 의사소통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부분은 이 책의 좀 백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과의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의사소통에서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부분 꼭 좀 심도 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순간 이 시신 이 부분도요, 문화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매우 깊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작가이면서도 여기 완화의료팀 간호사로 10년 넘게 있으셨고, 그 기간 동안에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계속 목도하면서도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또 사색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의 다양성이나 그 깊이, 그리고 그 디테일은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책 읽어보면 이런 디테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예. 죽음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 정도로 실질적이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준이랑 신박사님이랑 이런 얘기 했는데 읽으면 조금 몸이 힘들긴 해요. 그냥 좀 힘들긴 해요, 이게. 마지막 애도 편도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기쁨이에요. 죽음에 관한 책인데 마지막에 기쁨이에요. 반전이죠? 예, 반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바로 삶과 살아감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포용했을 때, 그리고 죽음과 동행했을 때, 죽음을 사색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관계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과 가까이 있었을 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명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우리가 그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방송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이나 여러 가지 서평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